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왜 우리 치킨 정말 많이 사 먹죠. 그런데 이제 이 치킨 가격이 한 마리에 3만 원이 넘어서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 노치킨 움직임이 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비자의 권익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험 소비도 사실 마찬가지겠죠.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내 권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범록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범록 전문가님께서 7월 보험 이슈 총정리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7월에 보험 이슈라고 하니까 어쩐지 휴가철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한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보자 어디 보자. 내가 가입한 보험 제대로 따져보고 살펴보자. 김범록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 요즘에 이제 7월 달 되니까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장마예요, 장마. 장마 이제 시작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대요? 연신 우리 메시지마다 계속마다 울립니다. 어떤 거 산사태 조심, 호우경보 조심 많이 울리고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그다음에 피서 관련해서 우리 이동 중에 발생돼 있는 그런 질환들 제가 확인해 드릴 텐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사태입니다. 산사태. 제가 7월 달 첫째 주에 가장 많이 우리 고객분들한테 전화 받은 게 뭐냐면 산사태 관련한 보장되는 보험이 없나요? 이렇게 전화 왔어요. 특정 지역까지 말씀드리고 충청도, 괴산, 충북, 제천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그 경기도권에서 용인, 특히 기흥 쪽에서도 우리 고길이 쪽 거주하시는 분들 전화 굉장히 많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이미 산사태 붕괴가 한두 번씩 일어났던 지역이고요. 올해도 작은 규모로 그 윗집에서 산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메시지도 이런 메시지 굉장히 많이 받았죠. 산사태 관련한 메시지 많이 받으셨을 텐데 과연 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되느냐? 자, 어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를 특별히 보장해주는 우리 산사태 보험은 없어요. 전국의 모든 보험사 찾아봐도 산사태 관련한 보험은 없습니다. 왜? 산사태 자체는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연재해를 떠나가지고 우리 산사태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딱 한 가지 특약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특약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요 사태, 붕괴, 침강, 사태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비로 인한 산사태는 보상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 예전에 한 3년 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포항 쪽에서 지진이 굉장히 심하게 났을 수도 있죠. 그때 지진담보, 우리나라에서 설마 지진 나겠어?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진담보에 대한 보험이 싹 없어졌어요. 산사태 한번 비가 크게 많이 나가지고 우리 태풍 왔을 때 산사태에 대한 보험 특약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도 이렇게 볼게요. 이 침강, 사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특약도 조만간 없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볼게요. 내가 정말 우리 집에서 나는 농가주택 혹은 나는 아파트나 이런 게 아니고 시골을 내려가서 주택을 짓고 내 자가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데 이제 특약을 가입하려니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체크해서 가입해 놓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요. 요 사태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 주는
보험사들이요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전 보험사가 다 모두 이 붕괴 침강 사태에 대한 거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 회사들도 찾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특약들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럼 이 사태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한번 따져볼까요? 이 사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뭐예요? 붕괴나 침강 이제 알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지는 건데 사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비로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 집을 그래서 덮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사가 이제 덮어 내렸는데 그럼 그 안에 있는 집기 혹은 그 앞에 있는 우리 다른 뭐 시설물들도 있겠죠. 뭐 하우스라든지. 그죠?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보상이 어떻게 되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자체는요. 이렇게 보험을 가입할 때 보상 범위는 건물의 부속물이 뭐예요? 대문부터 담장 같은 경우 다 포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건물 부착물 있어요. 건물 부착물 뭐예요? 간판이나 네온사인. 특히 지방에 있는 농가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포함되는 것들이 제일 큰 게 뭐 있냐면 태양열 발전 판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물 부속 설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난방이나 보일러 같은 경우 포함이 되는데 또 여기 생활용품, 직기, 비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포함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일 큰 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자동차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3륜, 4륜뿐만이 아니고 2륜차, 오토바이까지 우리 집 앞에 세워놨는데 토사가 다 쓸고 내려갔어요. 이거 같이는 보장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안에 실질적으로 내가 금덩이가 있었어요. 황금 송아지가 있었어요. 땅 문서가 있었어요. 예전부터 내가 모아오던 뭐 어떤 지폐나 골동품들이 있었어요. 보상이 안 된다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단 이런 내용들을 보상할 때는요. 우리 특약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입할 때 명시. 뭐라고요? 명시를 하나 해주시면 돼요. 그 특약 안에 우리 고가 제품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진 하나 해서 첨부를 하면은 명시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가지고 명시해두면 그런 것도 보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일 큰 게 뭐예요? 토사로 인해 산사태에서 보상은 다 되지만 그 안에 돼 있는 자동차는 안 된다. 대신에 시내에서 혹시라도 내가 뭐 시내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 예전에는 그런 사태가 한번 난 적 있죠. 서초동이나 이런 쪽에서 우면산이 무너져서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그랬을 때 혹시라도 그 1층에 차량 전시용 매장이 있어서 그 안에 전시된 차가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은 보상이 된다. 단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자 가용은 보상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산사태에 관련한 우리 주택화재 보험에 대한 건 정리가 끝났죠. 그럼 차량에 대한 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량 침수 얼마 전에 우리 7월 저저번 주인가에도 그랬어요.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렸을 때 우리 신문에 났던 게 뭐예요. 수원의 어느 지역에 있는 그 중고차 단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물에 다 잠겼다. 이제 이런 기사가 좀 본 적이 있어요. 보면은 얼추 봐도 고급차들이 몇 개 보여요. 여기 보면 이런 고급차들 몇 개 보이는데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하겠어요. 보상이 이제 나갈지 안 나갈지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차량 침수 피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제일 먼저 보시게 되면요. 차량 침수, 차량 관련한 건 우리가 두 가지 정도 보험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운전자 보험이고요. 두 번째가 자동차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차량 침수에 대한 게 보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운전자 보험 말 그대로 내가 운전을 하면서 발생돼 있는 내용들, 운전을 하다가 내가 사고를 냈으면 그 사람이 많이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혹시라도 죽거나 그랬을 경우에 큰 장애가 남았을 때 어떻게 돼? 벌금이라든지 혹은 내가 변호사 선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이랬을 때 운전 중에 발생돼 있는 것들이 다 운전자 보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에 대한 물건에 대한 거를 보상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보상에 대한 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보험 말 그대로 이 자동차 물건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지만 자동차 보험에서만 보상이 됩니다. 단 어떤 거 특약이 있어야 되냐면 자기 차량 손해라는 특약을 꼭 넣으셔야 돼요. 이런 분들 있어요. 간혹가다 내가 신차가 아니고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내가 한 1, 2년, 한 3년, 5년 정도 타다가 그냥 팔지 뭐 이런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자차를 안 넣고요.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같은 경우에 자차 손해를 안 냈을 때는요, 이 차량 자체를 보상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자기 차량 손해 특약을 넣었다 하더라도 내가 혹시라도 이 차 자체에 창문이라든지 썬루프가 열려서 외부에서 이게 물이 들어차가지고 안에서부터 이 침식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은요, 보상이 또 안 돼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없이 막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썬루프를 닫았나? 창문을 다 닫고 내렸나? 아, 잘 닫았겠지. 근데 일 다 끝나고 이제 미팅 끝나고 딱 가다 보면 어떻게 썬루프가 열려서 비가 거의 다 들이찬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마철에는 웬만한 창문 같은 경우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셔라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동차 보험에선 처리는 이 자기 차량 손해를 꼭 넣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러면 우리 한 가지 또 의문점 드는 게 있죠. 내가 그러면 이거 자기 차량 손해에서 자차 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 갱신할 때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차량 침수는 뭐예요? 말 그대로 재해잖아요. 그죠? 재해다 보니 자연재해다 보니까 우리 두 가지 약정사항을 둡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차량 보험료 할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를 내가 쓴다고 해도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 차량가액이라는 걸 자체를 받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차량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사고가 안 났다 그러면은 다음에 내가 자동차 보험할 때 보험료 할인을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동차 보험 할인은 해당을 안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할증은 안 해주지만 할인은 안 해준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 다음 보는 거. 운전자 보험 그러면 자동차, 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차에서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휴가철에 저도 저번 주에 이제 그 양양을 한번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다 보니까 그 도로에 막 떨어져 있는 것들이 가끔씩 있어요. 우리 뉴스 기사 보니까 요즘에 제일 이슈되는 거 뭐예요? 판스프링. 판스프링이 그냥 닫아가 나도 그냥 운전을 편하게 안전적으로 거리도 다 지키면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것들이 문에 딱 날라와가지고 사람을 팍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뭐 보상이 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갑자기 거기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판스프링 같은 경우가 누가 떨어뜨린지 모르다 보니까 보상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각 지역, 지자체마다 이거를 그럼 도로교통 관리하는 그 지자체에다 맡겨놨는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애매모호한 내용밖에 없지 아직까지 보상이 당한 경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받았으면 다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스스로, 본인 스스로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자동차 보험 또 운전자 보험 비교를 해서 내가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에서는요. 자기 신체 사고밖에 처리가 안 돼요. 자기 신체 사고는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병원 치료를 받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낸 돈만큼만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다쳐서 꼬매거나 치료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후유장애가 남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영업을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전을 내 직업으로 삼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다쳐가지고 일을 못해요. 그러면 내 급여는 다 누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운전자 보험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제일 큰 게 뭐예요? 첫 번째, 자부상 치료비를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 두 번째, 입원비. 그리고 세 번째, 수술비를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넣어드렸는데 이 중에서 내 직업 특성상 운전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반대로 이게 가장 큽니다. 상해 입원비, 운전자 자동차 사고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하루부터 180일까지 최대 우리가 입원비를 받는데 최대 한 증권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8만 원까지 체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루 일당 8만 원이면 한 달 정도 입원하시면 거의 한 240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거고요. 거기에 자부상 치료. 자부상 치료가 거의 한 달 정도, 4주 정도 진단을 받는다 그러면 외상적인 찢김, 열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발성 골절, 뼈가 한 군데만 골절되고 금 가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이상 금 가가지고 그 부위에 이제 인대도 찢어지거나 아니면 끊어져서 재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부상에서 기존적으로 나가는 등급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6급에서 8급 정도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입원비 한 달 정도 입원했을 때 얼마 된다 그래서 240만 원 정도 된다 그랬죠. 6급에서 8급. 물론 등급마다 금액 차이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기서 받는 금액이 거의 500에서 300 정도를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240에 이 정도. 그럼 내가 영업일을, 운전을 하는 일을,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도 요 정도 금액이면 내가 카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 플러스 되는 게 뭐예요? 수술비입니다. 수술비. 왜? 수술은요, 내가 처음에 골절, 다발성 골절 같은 게 핀을 받고 나서 핀 제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인대 재건 수술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입원비, 자부상 치료를 받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수술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수술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 입원비 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빼라 그럴까요? 질병으로 실질적으로 입원했을 때는요, 3일, 4일 정도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나 뇌경색, 심근경색, 심지어 뇌출혈이 오시더라도 4일에서 5일 정도 입원을 하기 때문에 질병 입원비는 빼셔라. 너무 금액적으로 효과가 떨어진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특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상해 이거는 뭐예요? 상해 입원비잖아요. 상해 입원비는요, 웬만하면 저렴하게 한 3, 4천 원 정도 할 거예요. 이 입원비 여기다 넣으시는 게. 그러면 이 3, 4천 원 정도 하고 내가 3만 원 정도 받는다? 이 정도는 가성비가 괜찮아요. 그리고 상해는요, 내가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다치더라도 이게 진단 자체가 일주일에 나올지, 2주일에 나올지, 한 달이 나올지, 6주가 나올지, 1년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렴한 상해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 특이하게 하나 정도는 넣으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우리 이게 있어요. 운전자는 이렇게 돈을 다 받았어요. 한 1,000만 원 정도를 내가 받았어요. 그래도 할증 자체가 없다. 그냥 내가 낸 책정된 보험료만 뭐 10,000원이면 10,000원, 20,000원이면 20,000원, 21,000원이면 21,000원. 납입 기간 동안 납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항상 그리고 실비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세요. 운전자에서 실비로 적용되는 건 뭐냐면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벌금 담보. 내가 낸 돈만큼을 영수증 처리해서 받는 금액만 정액 그 실손으로 지급이 되지만 수술비, 입원비, 그다음 자부상 치료비는 정해진 급수를, 정해진 입원 일자를, 정해진 수술을 받으시면 여기 정해진 금액을 그냥 바로 지급을 해주는 그런 정액 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비와 운전자 보험에도 실손 보험과 정액 보상이 같이 합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 여기서 자동차 보면서 보상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자기 신체 사고, 이건 뭐예요? 이 정액 보상하고 반대되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실손이에요, 실손. 내가 다친 만큼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판스프링 같은 거 넘어왔어요. 그럼 나는 내가 낸 돈, 병원에서 치료받은 돈만큼만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상 내가 일을 쉬어가지고 못하면 못 받는 그런 작업 비용이나 이런 거는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그거를 떨어뜨려가지고 나한테 피해 준 사람을 찾았다고 하면은 그 보상을 내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다 내가 처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리한 만큼 또 뭐가 있어요? 자동차 보험 다음에 할증이 붙는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은요, 그냥 쉽게 내가 가격으로만 쫓아가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타는 만큼 뭐 금액을 결제하는 그런 보험도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 특약 안에 과연 이런 특약들이 같이 돼 있는지 꼭 따져봐야 됩니다. 가격 대비 저렴한 거는 그 가격 역할을 하는 게 보험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정리해야 될 거. 제일 큰 거예요. 백내장 수술. 이제 판례가 나와버렸어요.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백내장은 더 이상 이제 실비에서 누구나 적용받는 그런 보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존에 백내장 수술은 다 뭐였어요?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실비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짜리 이 실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셨죠. 특히 뭐예요? 이 5천만 원 표준화 수술손 이전에 내가 5천 원 혹은 10,000원 정도만 내면 다 100% 돌려받는 이 실비에서는요. 내가 치료를 하고 입원해서 한 치료비에서 100%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0만 원, 1,500만 원이 나와도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너무 많이 힘들어했던 거예요. 왜냐면 손해율이 발생이 됐죠. 물론 정상적으로 치료를 하고 수술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판례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이 인정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해라. 입원해서 치료해서 수술을 하면 그 돈을 실비에서 합정적으로 주겠다 하는데 이거 자체가 소명하기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요. 수술비를 받기 위해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서면서 요 정도만 있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어요. 근데 이번에 확 바뀌었어요. 당연히
요 세 가지는 똑같이 들어와야 되고요. 여기에 최초에 그러면 병원을 언제 갔었냐? 갑자기 병원에 가서 수술하시는 거는 더 받기 어렵습니다. 그 병원에 최초에 가서.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만 전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손해사 증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요거만 전문적으로 또 소개해주고 알선을 해주는 브로커들이 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진료를 어디서 병원을 갔었냐, 이 병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두 번째 뭐냐면 세각등 현미경 촬영이라는 게 있어요. 눈을 우리 그 안과 가면은 환한 그 환한 빛에 이제 비추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백내장이 얼마큼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시력이 얼마큼 노화에 대한 부분, 시력이 얼마큼 문제가 있는지의 부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지가 얼마큼 그 심한지가 나타나는 요 시트인데요. 그거까지 첨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수술 전후에 시력 검사를 해서 수술 전에도 시력이 많이 안 좋아야지만 후에 좋아진 걸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안경을 써가지고 나는 불편해가지고 여기에 인공수정체에 렌즈 삽입술을 했는데 기존에는 안경 썼을 때 한 1.5 정도 나왔는데 1.0 정도 나왔는데 이제 안경을 벗고 수술하고 나니까 1.0, 1.5가 나왔어. 이거는 정말 이제 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다 이게 뭐예요? 입원 치료가 됐던 것들이 이제는 다 통원비 항목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시는 것들이 뭐냐면 각 보험사들 이제 하나씩 검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술비에 대한 항목들이 많이 주는 것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어떤 보험사 같은 경우는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 150만 원까지 지급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단일 항목으로만. 그러면 이 수술 저 수술 합치게 되면 백내장 수술 비용 거의 300만 원 정도 받게끔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실비는 이제 수술을 해도, 이 렌즈 삽입술을 해도 보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근데 거기다 우리 수술비 항목을 다른 보험사에서 찾아서 특약을 넣는다고 그러면 1,000만 원, 1,500만 원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300에서 400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다. 자, 이런 것들 누구한테 다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못 찾아내는 전문가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전문가들을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또 하나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실손! 판례까지 이미 나왔죠. 뭐 때문에 나왔어요? 백내장 관련해서 청구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손도 예전에 100% 주던 것들이 90% 바뀌고 90%가 또 뭐예요? 80%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요즘에 70%까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게 된 게 뭐예요? 보험에서 이제 손해율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바뀐 건데요. 이 수술비 드디어 얘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안에 개정이 될 예정이고요. 심지어 지금 이번 달까지만 절판하는 그런 수술비 특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하나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전문가님들, 주변에 계시는 전문가님들과 한번 꼼꼼히 상의를 하셔가지고요. 산사태 대비하는 보험, 그리고 붕괴친강 있는 그 사태에 대한 그 특약이 있는 회사들 꼭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 그 피서철과 침수 차량에 대한 부분, 운전자하고 자동차 보험에 대한 범위는 정확히 구분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백내장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수술비에 대한 부분, 더 이상 실비에선 적용받기가 어려우니까 수술비는 꼭 한번 꼼꼼히 따져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범록 전문가였습니다. 네, 7월에 보험 이슈들 만나보고 왔는데 관련한 특약들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하루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보험으로 또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대비해보면 좋을지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주신 우리 김범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장준근 전문가님 그리고 이만재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러면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좋은 보험과 나쁜 보험입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현재와 미래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합당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혜택을 받는다면 좋은 보험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쁜 보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좋은 보험과 나쁜 보험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우선 먼저 이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이 가입한 가입 내용을 모르고 보험료만 납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으셨는데요. 가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런 게 제가 있었나요? 라고 저에게 되려 물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대부분의 그러한 상품들이 금액이 소액인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보험사가 아니라 한 군데 정도의 보험사로 좀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금액이 상품당 크지 않으니 가입 당시에는 별 부담 없이 가입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우리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결국에는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상품당 금액이 적다 보니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막상 보장이 필요할 때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내가 생각한 보장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보험이라는 게 좋은 보험, 나쁜 보험이라고 나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환경이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보험, 맞지 않는 보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주제처럼 여러 가지 다수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정말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보험료를 많이 내면 그게 좋은 보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큰 액수가 아니다 보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보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했던 사례들을 짚어주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제가 실제 상담했던 고객분이셨고요. 60대 초반의 남성분으로 다른 큰 질병은 없고 고혈압약만 복용 중이셨던 분이셨고요. 상담 당시에도 적지 않은 금액의 보험료를 좀 납부를 하고 계셨어요.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 현재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상담 신청을 좀 해주셨고요. 보장도 보장이지만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이 항상 부담이 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시 해당 부분도 참고해서 진행을 해드렸고요. 가입한 내용을 좀 보면 A생명보험사의 간편건강보험으로 주요 보장 내용은 종신이 1억 5천, 암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300만 원, 그리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4천만 원, 상해 질병 1호종 수술비가 10에서 300만 원, 그리고 상해 질병 입원 일당이 2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월 납입 보험료는 32만 9,400원으로 10년 납 10년 갱신 상품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병이나 상해 사망 시 나온 동신에 대한 보험이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일반암은 3천만 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만 유사암은 일반암의 10%인 300만 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 질환도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하는 다소 협소한 보장 범위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해당 A생명보험사에만 한 10개 가까운 상품이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고객마저도 정확히 어떤 내용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모르시고 계셨습니다. 다음은 A손해보험의 간편건강보험이고요. 암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유사암진단비 200만 원, 그리고 상해 치료비 2에서 5만 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1,500만 원, 그리고 상해 질병 입원 일당이 중환자실 포함해서 1에서 10만 원 정도 되셨고요. 납입 보험료는 월 17만 5,770원으로 20년 납 20년 갱신 상품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A손해보험사에서도 유사암이 일반암의 20%밖에 안 되는 200만 원으로 보상이 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당 보험사 A보험사에도 한 3가지 정도 상품이 같이 가입이 좀 되어 있으셨고요. 다음은 D손해보험의 간편건강보험으로 주요 보장 내용이 암진단비 4천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가 900만 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 월 납입 보험료는 79,490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나 20년 갱신 상품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해당 상품도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 암 진단비는 가입 금액이 적지 않으나 월 납입되는 보험료 대비해서 그리고 갱신형이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C손해보험의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월 납입 보험료는 27,630원으로 10년 납 10년 갱신 상품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골절이나 화상 시 약관에 나와 있는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 진단비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상해 입원 일당이라고 해서 상급 병원에 입원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상해 입원 일당이 1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해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상해가 표면상으로 좀 많은 금액으로 나와 있지만 상해 급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이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D손해보험에 가입된 운전자 보험입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합의금 5천만 원에 상해 관련 진단비와 수술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현행에 맞지 않는 가입 금액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와 상해 관련 담보들이 같이 좀 들어 있어서 운전자 보험만으로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험료가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쭉 보셨는데요. 기존 보험의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의 모든 보험이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갱신형 상품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신 기간이 1년에서 3년이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갱신형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맞지 않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외에 유지를 위해서 보험료를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다음은 높은 보험료와 보장 내용이고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이나 보장 범위가 협소하고 이분은 자녀가 있지만 성인이므로 종신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종신형 보험을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생명사에 적은 금액으로 한 10가지 가까운 상품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속담도 말씀드렸죠. 이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되는 담보 내용의 보장 범위가 넓게 좀 보장이 되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아닌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납부하고 있는 이 보험료가 부담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험들이 다 갱신형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셨죠. 심지어 불필요한 내용도 눈에 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유병력자 상품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간편으로 준비를 해드리고 그외 간편으로 가입이 필요 없는 부분은 일반 상품으로 준비를 좀 해드렸고요. A생명보험사의 표준체로 가입을 해드렸고 주요 보장 내용은 암진단비 5천에 유사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월 납입보험료 14만 3,670원으로 20년 나 90세 만기 상품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비갱신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유병력자 상품으로밖에는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어떤 약을 드시냐에 따라 일반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나 상품들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고혈압 약만 드시기 때문에 A생명보험사에서는 암은 일반으로 가입이 가능해서 일반 상품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B손해보험의 간편건강보험으로 주요 보장 내용은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500만 원, 그리고 납입보험료는 53,090원으로 20년 납 90세 만기고요. 시손해보험의 간편건강보험으로 뇌혈관 진단비 500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500,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1,000만 원 준비를 해드렸고, 납입보험료는 56,740원으로 20년 납 90세 만기에 똑같은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대 질환은 혈압약을 복용하시다 보니까 간편으로밖에는 가입이 되지 않아서 간편으로 준비해드렸고요. 대신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하는 좁은 범위가 아니라 뇌혈관 진단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이란 큰 범위에 중증에서 경증에서 중증까지 받을 수 있는 범위로 준비를 해드렸고, 이대 질환에 대한 수술비도 같이 준비를 좀 해드렸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한 가지 보험사에서는 좀 한도가 있어서 두 가지 보험사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렸고요. 다음은 D손해보험의 상해보험으로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로 골절이나 화상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20에서 100만 원, 상해로 수술 시 받을 수 있는 상해 수술비가 100만 원, 그리고 입원 일당이 일반 병실이 2만 원, 중환자실 입원실은 20만 원, 그리고 상해로 입원 시 간병인을 불러주는 내용도 가입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납입보험료는 월 2만 310원으로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상해 관련한 부분도 간편으로 같이 준비를 하게 되면 금액이 좀 비쌀 수가 있어 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고혈압 약이랑 상해랑은 좀 상관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일반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이고요. 주요 보장 내용은 벌금 3천만 원, 그리고 합의금 2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3천만 원, 그리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 14기 기준 50만 원이고요. 납입보험료는 2만 원으로 20년 납 20년 만기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현행에 맞는 가입 금액으로 준비를 해드렸으며,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운전자 보험이 현행법이나 상황에 바뀔 때마다 거기에 맞게 변경을 해야 하므로 건강보험처럼 비갱신형보다는 갱신형을 좀 활용해서 저렴하게 진행을 좀 해드렸습니다. 리모델링 전과 후를 보시면 납입 만기는 기본 10년 갱신, 20년 갱신에서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좀 해드렸고요. 크게 3대 질환인 암내, 심도 기존 일반암 8천, 유사암 1,400만 원에서 일반암 5천, 유사암 3천, 그리고 뇌혈관은 뇌졸중과 뇌출혈만 보장을 받는 부분에서 뇌혈관 진단비가 가장 큰 범위에 진단비와 수술비까지 같이 준비해드렸고요. 그리고 심장 쪽은 급성 심근경색만 보상을 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범위인 허혈성 심장 진단비하고 수술비까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기타 질병상의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상품 중에 질병종 ND 수술비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품이 있어서 해당 상품의 담보 내용을 조정 후 유지하는 쪽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월보험료도 기존 60만 원 중반대에서 20만 원 후반대로 줄여드렸습니다. 각 진단비 가입 금액은 조금씩 줄어들었으나 보장 범위를 넓게 해서 기존에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까지 준비해드리고 기존에 없던 이대 질환 수술까지도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덕분에 가성비 그리고 가심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솔루션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과도한 보험료입니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요. 리모델링이 절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지금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불필요하게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보험 가입 지인분들 혹은 홈쇼핑 아니면 전화로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전화로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암보험 3천만 원에 2만 원밖에 안 해요 이러면서 가입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문제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정말 보험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그리고 친한 지인이 보험회사에 다닌다고 해요. 하나, 두 개 들어주다 보니 내 보험료가 50만 원, 60만 원 넘어가기 시작했죠.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은 보험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이 꼭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짚어주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사례는 57세 남성분이에요. 이분은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시고요. 친척 누나가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병원을 가보니
막상 내가 실손 의료비를 제외하고서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리모델링을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보시면 딱 봐도 암 진단비, 고해감 진단비,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눈에 띄죠. 이거 말고 그 밑에 질병수술, 상해수술 이 정도가 주요 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벌써 보험료는 30만 원이 넘어갔어요. 다음 거 보셔도 놀라실 거예요. 치매보험인데 우리 치매보험 항상 브리핑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경증 때 돈이 많이 받는 거 이런 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경증인데 180만 원밖에 받지 못해요. 그리고 중증이 돼서 CDR 점수 3점이 돼야만 생활비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거 보시게 되면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적어놨는데 치아보험을 2개나 가입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가 많이 안 좋으시냐, 어떤 부분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냐, 임플란트 계획이 있으시냐라고 물어봤어요. 계획이 없으시대요. 그냥 크라운으로 치료를 좀 해서 40만 원 받은 게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임플란트를 받게 되면 250만 원, 이게 가장 중요한 담보다. 그러면 임플란트 받으실 계획이 없는데 한 달에 12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고 계시는데 차라리 이 돈을 모아서 혹시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모은 돈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암진단비 3천. 제일 중요한 담보죠. 근데 유사암은 10%밖에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년 납, 15년 갱신이에요. 요 담보 같은 경우 암진단비 준비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지만 이분이 앞으로 10년 정도 일을 하고 나시면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일 안 하고 있을 때 보험료가 갱신돼서 50%, 100% 올라가 봐요. 지금도 보험료가 부담돼서 리모델링을 원하셨는데 15년 뒤에 내가 낼 수 없을 만큼 보험료가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요. 운전자 보험이에요. 우리 운전자 보험 방송 때 항상 얘기하죠. 여자분들 10,000원에서 15,000원, 남자분들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면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상해 휴유장애 1억 이런 담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 벌금,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2천씩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2020년 3월 민식이법이 생기기 전에 가입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바꿔주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족분이 설계를 해줬다 보니까 더 방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요.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최대한 줄이면서 보장 금액을 크게 늘리는 데 중점을 뒀고요.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암 진단금 3천만 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분이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했어요.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뇌혈관 진단비, 심장질환 진단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에서 피를 쏴줄 때 이때 당시에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피를 잘 쏴주지 못하죠. 이런 분들이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암도 중요하지만 2대 진단이라고 하는 심장, 뇌 부분에 보완을 해드렸고 밑에 보시면 질병 종수술 112대 수술이라고 써있죠. 요 부분에서 이제 키포인트인데 우리 진단비 준비하면은 암 진단비 비싼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뇌나 심장 관련된 진단비들도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 있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수술비 부분이에요. 우리 진단비는 최초에 1회 한 번 나갑니다. 근데 수술비의 경우는요. 내가 조금만 몸이 더 안 좋아지면 지금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간단한 시술들, 스텐트 사입술이나 뭐 카테터, 코일색 전술 같은 시술들을 하면서 매회 수술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수술비도 같이 준비해 주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보시면요. 실손 의료비가 이 나이 때 되면은 굉장히 비싸요. 우리 1세대 100% 나오는 거, 2세대 표준화라고 하는 실비들은 지금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전환을 하시게 되면 할인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는 26,000원에 전환해 드렸고요. 세 번째 보시면 운전자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전자 같은 경우 2만 원대에서 충분히 가입 가능하세요. 그리고 기존에 1억, 2천 이렇게 보장받던 게 2억, 3천씩 보장을 받으시고요. 거기에다가 사고 날 때마다 50만 원씩 내가 사고 나서 병원에 가면 진단 기본 2주 나오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50만 원씩 나오는 이런 담보들을 추가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아까 말씀드렸죠. 경증부터 돈 많이 받는 게 중요하다고. 경증에서 500만 원 받는 걸 먼저 넣어드렸고요. 경증부터 매월 3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60만 원 가까이 내고 계시다가요. 28만 원대, 29만 원대로 확 낮춰드렸어요. 그래도 앞에 없던 2대 진단금과 수술비 등을 쭉 다 포괄적으로 넣어드렸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또 리모델링 이렇게 잘 해주셨죠.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현명한 미래 대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심뇌혈관 관련한 진단비와 수술비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랑 심장 진단비 비싸다고 그랬죠. 근데 3분의 1 가격이면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리 요새 가성비 굉장히 따지죠. 그리고 중요한 건 수술비는 매회 지급이 됩니다. 제 주변 친한 지인분도 55세예요. 55세인데 스텐트 삽입술을 하고 4년 뒤에 스텐트 삽입술을 다시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진단비는 500만 원 한 번 받았지만 그 이후에 1,500만 원 매회 지급받고 있어요. 대신에 요 500만 원 받는 진단비, 요 진단비와 수술비는 보험료가 같아요. 벌써 얘는 500만 원, 수술비는 3천만 원을 받았지만 우리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하시려면은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수술비 꼭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 방송 중에 항상 얘기하죠.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출혈보다는 더 큰 범위를 보장하는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 또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